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이프로틴 제품 리뷰와 동시에 구독자 운동자세 피드백 세 번째 3회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분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드백을 했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영상 파일이 열리지 않아서 피드백을 못했어요. 그 확인하신 분은 저한테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이프로틴 제품 리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월달 제품 중에 제가 이제 그 협찬받는 금액 안에서 선택한 제품을 리뷰를 할 텐데, 지금 이제 EAA 그 에센셜 아미노 애시드 필수 아미노산 제품입니다. 포도 맛을 골랐고, 어,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순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써요. 제가 이제 뭐 류신, 그 다음에 글루타민 이런 것들을 단일 성분으로 그 구매를 해서 먹어보기도 했고, BCAA도 무맛으로 구매를 해서 먹어본 적도 있는데 굉장히 써서 사실 그 먹기가 불편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BCAA나 아니면은 다른 그 클리어웨이 아이솔레이트 제품의 포도 맛을 먹을 때는 진짜 포도 주스를 먹는 듯한 약하지만 이제 과일 주스를 먹는 듯한 느낌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이 EAA 같은 경우에는 원료 자체가 굉장히 쓴 거에 그 맛을 타놓은 거다 보니까 여전히 써요. 포도 맛이 느껴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굉장히 쓴 맛이다. 뭐 못 먹을 정도는 아닌.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걸 무맛을 먹으면 내가 과연 먹을까, 진짜 그 의지가 넘칠 때는 그 류신을 단독으로도 먹었고, 그게 좀 힘드니까 이제 류신을 프로틴에 타 먹었었는데 그래도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걸 주면 저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필수아미노산의 포도맛 정도는 아직 그래도 먹을 만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팀 MP,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인플루언서 할인 코드랑 똑같은 거죠. 그 할인 코드를 썼을 때 2022년 6월 18일 기준 73,633원인데,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 시점에 업로드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쌀 거예요. 이번 달 할인율은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 지난번 할인, 마프 대란 할인 때는 64,000원에서 65,000원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할인 기간에 구매를 하는 게 20% 정도니까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제품 종류마다 좀 달라요.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원자료나 그 원자재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았죠. 중국에서 수요 증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으로 인한 그런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인 대란 시기에 들어가서 가격을 담아도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그걸 테스트를 해보려고 아이솔레이트 제품 같은 건 어떤가 한번 가격을 담아봤다가, 할인이 적용 안 된 가격이 한 포드 26만 5천 원이길래 깜짝 놀랐었는데,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전히 저 같은 경우에 이 제품을 챙겨 먹는 게, 제가 지금 이제 하루에 단백질을 그 대부분을 식사로 섭취를 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에는 이마트의 냉장 닭가슴살을 먹고 있고, 제품 바꿀 생각이긴 한데 지금은 그걸 먹고 있고, 점심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 바나 닭가슴살 포함 2개, 소고기 볼 제품, 거기다가 이제 다른 것까지 추가를 해서 보통 먹기 때문에 그 단백질 양은 어느 정도 다른 걸로 주로 채우고 있고, 이 제품은 언제 먹냐면 아침에 한 번, 운동 후에 한 번, 하루에 2번씩 먹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용도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EAA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EAA를 단백질로 먹는다는 건 굉장히 사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단백질 가격은 WPC나 그 아이솔레이트 이거 먹으면 훨씬 싸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제품을 먹는 게 소화에 부담이 전혀 없고, 어, W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당불내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속이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좀 안 되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클리어 웨이 아이솔레이트는 좀 덜한 편이고, 이 EAA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거의 아예 없는 편입니다. 해보진 않았는데 운동 전에도 먹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침 공복에 먹었을 때 몸 상태를 보면. 그래서 이제 소화 부담 없이 빠르게 흡수해서 그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높이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연구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이게 그 이런 생리학 쪽의 대가 두 명이 여전히 이제 의견을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이렇게 소화 부담 없이 먹는 이런, 소화 부담 없이는 그 사람이 한 얘기는 아니고, 그 이런 아미노산을 다이렉트하게 섭취를 해서
혈장의 아미노산 수치를 높이게 되면 그에 반응을 해서 근육의 단백질 합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제품을 꾸준히 섭취를 하는 게 근육량을 늘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한쪽의 다른 대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본질적으로는 하루에 먹는 매크로 칼로리가 가장 중요하고 다른 건 거의 차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사실 둘 다 근거가 있고 둘 다 본인에게 맞는 그런 명확한 그 백업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당연히 이제 그걸 개인한테 적용할 때는 그 개인의 상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식사 패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제품이 제일 타당한 제품이라서 그렇게 먹고 있고, 일반적인 용도로는 이제 그 류신이나 이런 것들 보조 섭취를 한다 그랬을 때 10g 정도만 먹어도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루 한 번에 7g에서 10g 정도, 2회 정도를 추천을 하고, 그게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25g 큰 스쿱으로 그냥 떠서 하루에 두 번씩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단백질 50g을 채우고 있고, 그렇게 먹으면은 20일 정도 이걸 한 포대를 먹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3, 4천 원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있고, 많이 항상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소화 부담이 없는 분들, 우유를 먹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이 가성비 높은 그런 식사에 단백질을 좀 보충하기 위해 먹는 보충제라고 하면 무조건 임팩트 웨이 프로틴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고, 소화에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임팩트 웨이 아이솔레이트, 그리고 이제 아이솔레이트의 맛이 없는 좀 그 과일 맛이나 이런 걸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클리어웨이 아이솔레이트 제품을 먹는 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길게 설명한 이유로 가격 빼고 가장 좋은 이 제품을 먹고 있고, 협찬 금액 안에 사실 모자라서 사비로 추가해서 계속 주문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두 포대씩.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섭취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운동 피드백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중복해서 물어보시는데, 뭐 중복해서 물어보신다고 제가 화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시 한번 항상 답을 드리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반복되는 것들은 앞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피드백을 요청하실 때 보내는 장소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tmdals, 그냥 그 영어로 놓고 한글 그 자판기로 승민이라고 치시면 돼요. 거기에 1213 골뱅이 한양.ac.kr이고, 메일에 이제 메일 제목에 피드백 요청을 항상 포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루에 메일 오는 게 한 4, 50통 정도가 되는데, 그 일적인 거나 뭐 기타 스팸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드백 요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해 주시면 제가 그걸로 검색을 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피드백 요청을 하실 때 뭐 특별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운동 경력이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전신이 다 포함된 운동 영상, 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기타적으로 본인의 목적 포함해서 그 좀 더 궁금한 사항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면 그 안에서 제가 최대한 잘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답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다운로드가 안 되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동영상 파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피드백 요청을 확인해 보면, 안녕하세요 승민님, 저는 헬린입니다. 스쿼트 중량을 늘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찍어봤는데 기립근 쪽에 부하가 많이 실려 보이나요? 올바른 자세인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스쿼트 100kg이랑 140kg 영상을 보내주셨고, 어, 스쿼트 140kg을 하는 게 헬린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립근 부하에 좀 집중을 해서 한번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쿼트 자세 자체가 뭐 딱히 문제는 없어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사실. 조금 불안정한 그 흔들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안정근이나 이런 것들이 훈련을 하면서 적응이 될 문제 같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스쿼트 자세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달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세가 좋고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5분, 6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자신감을 가지고 잘 못하시는 분들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얘기할 게 많을수록 더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 영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기립근 부하에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면 기립근 부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립근이 바벨 중심에서 가장 멀 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 역학적으로 볼 때는 그 길이의 곱에 비례하는 모멘트, 굽힘이 발생을 하는데 바벨이 허리보다 앞쪽에 있죠. 그러니까 몸을 앞으로 굽히고 허리를 늘려버리는 모멘트가 그 허리랑 바벨의 거리가 가장 멀 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 가장 크게 발생을 하기가 쉬운데 아까 전에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게 동작의 전환 구간에서 또 가장 크게 걸려요. 이제 하단에서 내려가다가 올라오는 그 전환 구간에서 동시에 이제 속도가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커서 부담이 많이 걸리는데 대부분 또 그 두 개의 위치가 일치합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 궤적이기 때문에 뭐 하단에서 정지 스쿼트를 하거나 ATG 스쿼트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단 전환할 때 고관절로부터 바벨의 거리가 가장 멀고 그 부담이 제일 큰 상태예요. 지금 이제 제가 보고 있는 화면 그 영상의 뷰가 정확하게 이제 측면에서 찍거나 정확하게 후면, 정확하게 이제 상단에서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점선이랑 실선으로 표시해 놓은 그런 그 라인들이 명확하게 이제 그 물리적인 거리에 더 대응이 되진 않지만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릎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깝고 무릎에서 바벨까지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반면에 허리까지의 거리는 좀 먼 아무래도 이제 그 무릎보다는 하체 후면부의 움직임을 좀 더 많이 쓰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사실. 지금 본인이 이제 기립근의 부하가 강하게 쏠리는 걸 느끼거나 허리에 근육통이 과하게 생긴다거나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면 지금 정도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해서 자세를 개선한다라고 하면 어, 상체의 각도랑 그 대퇴 외전 그러니까 무릎을 벌리면서 다리 뼈를 몸 바깥쪽으로 벌리는 그런 큐잉을 통해서 어, 이 거리를 좀 줄이고 허리가 받는 부하를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제 스쿼트 깊이도 잘 나오고 자세 같은 경우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아마 대퇴 비구 그러니까 이 허리에서 그 고관절에서 다리뼈가 꽂혀 있는 그 구멍을 대퇴 비구라고 하는데 이거의 방향이나 이 위치로 움직이는 유연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지금 뭐 딱히 앉으면서 허리가 급격하게 말리는 버딩크나 후면에 이제 특이하게 커브가 생기는 그런 구간도 잘 보이지 않고 그 특별하게 이제 그라인딩이 걸리거나 그런 부담이 있는 구간이 있어 보이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그냥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지만 이제 스스로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장기간 그 부담을 줄이면서 이제 중량을 좀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좀 적합한 스쿼트 자세를 조금 더 찾아가면서 연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쿼트 자세를 볼 때 주로 보는 몇 가지들을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 먼저 이제 바벨의 궤적을 한번 살펴봤어요. 먼저 이제 100kg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바벨이 거의 수직 동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유지가 되는 반면에 140kg으로 하실 때는 하단부에서 이제 상체가 살짝 꺾이면서 바벨이 앞으로 갔다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사다리꼴 형태의 궤적을 그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로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제가 좀 과장해서 그린 거예요. 사실 뭐 1RM을 들 때 최하단 구간에서 상체가 앞으로 좀 누워지는 거는 제 영상에서도 저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때 이제 가능하면 발바닥으로 지면을 강하게 누르고 상체를 펴기 위한 연습은 필요해요. 왜냐면 그렇게 할 때 이제 후면부의 전체적으로 긴장을 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상체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하단 구간을 탈출하기도 쉽고 부상 위험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잘못됐으니까 엄청나게 고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체를 더 세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벨의 무게중심. 그러니까 스쿼트를 할 때, 어, 바벨의 무게가 사실 대부분 무거워요. 특히 상급자료가 뭐 체중 1배, 2배, 3배 이렇게까지 막 올라가게 되는데, 막 빈봉으로 하거나 엄청나게 가벼운 무게로 하지 않는 이상 궤적의 무게중심이 거의 대부분 바벨의 무게중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제 맨몸 스쿼트를 할 때는 오히려 자세가 잘 안 나오다가 바벨 스쿼트를 할 때는 자세가 잘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무게중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의 무게중심은 그 원판이 대칭으로 꽂혀 있다라고 할 때 바벨의 정중앙이 되겠죠. 그 이 위치랑 그 발바닥의 무게중심 선이 잘 일치를 해야 굽히는 그런 회전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 유지를 하려고 하고 이런 용어로 뭐 미드풋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잘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궤적 앞에서 그 봤던 바벨 궤적이 크게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관절이 조금씩 흔들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편측성 운동을 좀 하거나 안정화 훈련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발바닥의 무게중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제 뭐 하단 구간 탈출할 때 이제 전면부 엄지발가락 쪽에 무게중심을 좀 이동하거나 그러기도 하는데 개인적인 테크닉이고 대부분은 이제 미드풋상 발바닥의 중심 근처로 유지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상승이랑 하강 움직임에서 무릎을 자세히 보면서 하게 되면은 무릎이 조금씩 흔들리는 그런 모션이 보이는데 140kg에서는 네거티브 구간이 조금 보이고 100kg은 약하게 있는 점도 거의 없다가 마지막 레벨만 살짝 보이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안정근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특정 템포 1초, 2초 이런 식으로 정해서 네거티브를 그 특정한 속도로 내려가는 통제 훈련을 하는 거나 아니면 런지나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이런 것처럼 무게중심이 몸쪽에서 좀 흔들릴 여지가 있는 그러면서 이제 한쪽씩 사용하는 편측성 운동을 적용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마이너한 부분들인데 뭐 시선 처리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면은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 원판에 가려서 고개를 좀 뒤로 꺾으면서 이제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데 데드리프트에서는 비해서는 그 중요도가 좀 덜 하지만 가능하면 이제 대부분의 운동에서는 척추의 그 곡선을 중립으로 유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상체가 굽어지면 그에 따라 시선 따라가고 올라오면서 이제 상체가 서면 그에 따라 시선 다시 정면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오히려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 특정 위치에서 내가 그라인딩이 걸리는 약해지는 구간에서 고개를 움직이면서 추가적인 추진력을 얻으면서 그 기술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또 견착인데 바벨을 몸에 강하게 그 고정을 해놔야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상체에 흔들림이 생기더라도 바벨의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바벨이 몸에 최대한 잘 붙어 있고 안정되게 하는 게 견착의 중요성인데 아무래도 이제 하이바에서는 로우바에 비해서 이 중요성이 조금은 더 떨어져요. 왜냐면 상체가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굽혀지지 않기 때문에 바벨이 사실 흔들릴 일이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 견착의 의미를 그 상체 패킹을 강하게 잡아서 상체 움직임의 안정성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유연성이 좀 필요한 거지만 지금보다 이제 바벨을 조금 더 좁게 잡으면서 상체를 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조금 명확하게 말하기 힘든 게 그 사선에서 보고 있는 각도라서 생각보다 더 강하게 잘 조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잘 안 보여요, 지금. 뭐 주워 들은 것과 제 경험을 이것저것 포함을 해서 피드백을 해봤는데 사실 저도 이제 하이바 스쿼트를 할 때 자세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의견으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앞에서 이제 스쿼트의 자세를 본인에게 맞게 찾아가는 걸 좋을 것 같다. 이게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인데 스쿼트도 그렇고 다른 운동도 그렇고 큐잉이라는 게 있어요. 이 큐잉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자세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그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큐잉을 생각을 하고 큐잉대로 행동을 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폼이 완성이 되는, 이제 본인의 스쿼트 자세가 이제 완전히 완성형 자세가 돼서 어떻게 하더라도 자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하면은 큐잉이 굉장히 간단하게 됩니다. 몸의 긴장을 굉장히 강하게, 상체 긴장을 굉장히 강하고 단단하게 유지하면서 발바닥으로 지면을 강하게 누르는 것, 이 정도만 신경을 쓰라고 하는 고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큐잉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집중을 하고 유지하기 쉽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무릎을 몸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상체를 세우고 발가락이랑 발날로 지면을 강하게 마찰을 주면서 밀어 올리는 걸 연습을 해보는 걸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이 큐잉 같은 경우는 이제 외회전 큐잉이라고 하고, 발날로 미는 건 이제 마찰력 큐잉이라고 하는데, 어,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게 목적이 뒤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대퇴 비구 이쪽 라인이 굉장히 유연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외회전을 하는 게 스쿼트 자세 잘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본인이 더 잘 앉을 수 있는 선에서만 적용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다리를 벌리고 상체를 세우는 거의 목적은 주황색 원으로 표시해 놓은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다 보면 어느 정도 기점으로, 어느 정도 바벨이 내려가는 걸 기점으로 상체가 앞으로 굽으면서 이 주황색 공간에 하복부 코어 영역이랑 대퇴 사두근의 영역이 서로 만나면서 이 부분에 공간이 부족해서 엉덩이를 더 뒤로 밀고 무릎을 앞으로 보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다리를 벌리고 상체를 세우면 이 주황색 부분에 공간을 확보를 해서 코어랑 하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몸의 중심선으로 고관절이랑 무릎을 둘 다 모을 수가 있어요. 이 큐잉이 항상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자세랑 유연성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권하는 거고, 이걸 적용을 해서 한번 자세를 한 번씩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 스쿼트에 이제 어떤 큐잉을 적용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알려드린 외회전 하면서 이제 발바닥으로 지면을 쓸듯이 밀어 올리는 것도 하나의 큐잉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큐잉들이 그 리드하는 그런 자세가 있죠. 근데 이제 보폭이나 무릎의 방향이 큐잉이 항상 정답이 아니에요. 큐잉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사람의 뼈의 방향이랑 길이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적합한 큐잉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무리하게 수정을 하지 말고 이 가장 적합한 어떤 스쿼트 자세를 뭐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편하게 가장 부담 없이 깊이 앉을 수 있는 자세를 맨몸 스쿼트로 먼저 찾으라고 해요. 저도 이건 주기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뭐 보폭의 넓이, 그다음에 보폭이 정해졌을 때 발끝이 향하는 벌어지는 각도, 그다음에 앉으면서 무릎이 벌어지는 각도, 이 각도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조합의 경우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편한 위치는 당연히 또 본인의 근육의 발달 정도, 종아리 정강이랑 다리 위쪽 위쪽의 비율, 그다음에 이제 허리의 길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달라질 텐데, 그 말은 이제 운동을 해 나가고 경력이 쌓이면서 포인트가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정 기간마다 한 번씩 본인이 가장 편하게 어떤 불편함이나 이질감 없이 가장 깊이 앉을 수 있는 자세를 맨몸으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맨몸으로 지금 장 중심을 잡는 게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텐데, 그 경우에는 이제 가블리 스쿼트라고, 이렇게 앞에 캐틀벨이나 덤벨 같은 걸 앞에 두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가장 편한 자세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영상을 찍으면서 보잖아요. 지금 제가 앞에서 했던 피드백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본인의 자세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자세를 자기가 직접 보면 훨씬 더 피드백을 잘 할 수 있어요. 지식은 필요하면은 더 찾아보면 되는 거고, 주변에 이제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이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감각은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하면서 내가 이 자세를 지금 내가 원하는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면 어떤 큐잉이 적용이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자세를 개선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완성형 자세를 만들고 그 이후에는 긴장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미는 것만 집중을 할 수 있게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그 내용이 또 길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구독자분의 피드백을 한 거지만 사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본인들에게 각각 적용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보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길게 얘기가 났다 그래서 이분이 스쿼트를 잘 못하는 건 아니에요. 스쿼트 자세는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 헬스장에서 제가 다니면서 보는 분들은 훨씬 더 사실 좀 위험한 자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량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지만 사소한 것들 위주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한테 이제 와닿거나 본인이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만 하나둘씩 적용을 해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부상 없이 그 스쿼트 증량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또 세 번째 구독자 운동 피드백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사실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도 굉장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잘 보여요. 사실 지금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부분들이 제가 못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어떤 분야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내가 내 거를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걸 보는 게 조금 더 이제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고, 어,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셀프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듯이 지금 수정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피드백 드린 것처럼 제 자세도, 그 다음에 제 루틴도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구독자분들도 스스로의 느낌과 스스로의 영상을 보면서 하는 셀프 피드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식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면 주변의 전문가분들이나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저한테도 괜찮고, 그 도움을 구해가면서 본인에게 이제 잘 맞는 운동 방식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도 힘찬 한 주 시작되시기 바랍니다.